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이 이제 우대 사항이 되는 것, 제 급여를 포기하고 이 회사가 정말 나의 회사고 그렇게 아이들이 좀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컸어요.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이 이제 우대 사항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시작된 시작점이 뭐냐면 제가 첫 직장으로 식당에서 일을 하게 돼요. 안동 경찰서에서 저희 식당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김성민 씨가 어떤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있으니 경찰서로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거다. 그 사장님이 성민이가 누구길래 경찰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김성민 씨는 안동에 있는 경안신육원이라는 보육원 출신이다. 그러면서 제가 보육원 출신인 게 드러난 거예요. 사장님이 왜 보육원 출신인 걸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저에게 되물으셨어요. 사장님은 굉장히 배신감을 크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가 있는 사람들은 내 부모가 범죄자인 걸, 돌아가신 걸, 그런 것들은 물어보지 않는 중에 얘기를 할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물어보지 않아서 얘기 안 한 것뿐인데 저는 숨기고 감추고 거짓말을 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상처로 남겨두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고아라는 이름, 보육원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하고 움찔움찔해요. 친구들은 선택해서 그곳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또 잘못을 해서 들어간 곳이 아니잖아요. 고아라는 것, 보육원이라는 이 이름들은 우리가 절대 없앨 수 없는데 고민을 해보니까 그래,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대 사항인 거고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좀 자신감을 갖고 더 이상 상처나 아픔으로 남겨두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들이 컸던 것 같아요. 사실 후원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영리단체에서 근무를 하게 됐고 그곳에서 이제 보육원 안에 있는 친구들,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을 지원하고 또 교육하는 업무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후원이 딱 중단되는 그 순간에 문제가 바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육원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또 아이들을 만나면서 많은 인터뷰들을 했어요. 공통적으로 했었던 얘기가 일자리, 진짜 자립에 필요한 교육들, 시스템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자립할 거야 라는 생각도 없는 시점에 갑자기 교육을 받는 것. 또 365일 함께 지내는 선생님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왜 부모님이 얘기하는 게 친구들이 자녀에게 잘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아마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브라더스 키퍼에서 그래서 자립에 대한 교육들을 하고 있거든요. 또 저희들은 자립을 먼저 한 선배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나누면서 통하는 부분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 자립의 교육들이 더 잘 전달되어 있지 않았을까? 후원을 하면서 사실 많이 안타까웠던 게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교육은 있지만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저희가 그때 사람을 이제 아르마리 이제 뽑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기가 일하고 싶다고 해서 이 친구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저희 회사는 한 명이 필요했고 이미 한 명을 뽑은 상태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일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친구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우리는 더 이상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의 급여를 주면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못한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 급여를 받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그 지점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 급여를 포기하고 그 친구를 저희 회사로 고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급여가 우리 회사에서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친구의 급여를 넘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표가 막 많이 가져가거나 누가 특정한 사람이 많이 이제 급여를 많이 가져가면 결국 친구들이 저 사람의 회사구나,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일해주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이 회사가 정말 나의 회사고 그렇게 아이들이 좀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컸어요. 그래서 제가 급여를 많이 받고 싶으면요, 저희 직원들의 급여를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서 같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같이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참 저희 회사만의 특별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코로나라는 아주 큰 어려움이 찾아왔고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이 실직했다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실제로 어제도 3통을 받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요, 한 달에 한 3명에서 5명 정도 자살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제가 많은 친구들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선 안에서 그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화를 받는 횟수들이 늘어나면서 이 마음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제가 7층 난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있던 공간이 너무 답답했나 봐요. 병원을 가보니까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지금 너무 심하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친구들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구나 라는 것들을 너무 절실하게 느낀 거죠. 제가 그러한 과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 잘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정책적으로 기반이 되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어렵겠지만 함께 저는 목소리를 내주고 함께 움직여 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 거죠. 제가 나왔던 보육원에 컴퓨터가 다 없어졌대요. 모든 퇴소생들이 용의자가 된 거예요. 그 컴퓨터가 없어진 날이 제가 휴가를 간 날이에요. 너무 웃기죠? 다행히 알리바이가 성립되긴 했지만 그랬었습니다.